건물이 이제 이게 근린생활시설 상권인지 사옥 상권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걸 적용할 수 있는 판단 요건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안 나온다, 수익이. 충분히. 맞아요. 반대로 안녕하세요. 빌딩부부입니다. 우선은 이제 연초니까 많은 빌딩 유튜버분들, 부동산 관련된 유튜버 분들이 2025년은 어떻게 될까? 동향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찍으실 겁니다. 저희도 또 안 찍을 수 없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둘이 합쳐서 한 30개 넘게 계약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들을 쓰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계약을 쓰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들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번 영상은 좀 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는 어땠는지부터 한번 훑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던 건 뭐냐면 시세대로 뭔가 계약이 됐다기보다는 좀 금매 형식의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그 물건들이 많이 소진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진이 왜 됐냐? 왜 금매 형식의 물건이 많이 나왔냐? 그럼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죠. 그러면 이제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2022년도부터. 2022년도 당시에 금리가 좋았고 그때는 임대 공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사무실 되게 부족했죠. 맞아. 그래서 빠르게 지어서 임대 공급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리도 올랐고 경기도 안 좋고 전쟁 터지고 임대 공급이 많아지니까 뭔가 공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을 보통 2년 단위로 하니까 그럼 2년 전에 매입을 하셨을 때 대출 계약을 하셨고 2년 후가 됐는데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법인 재무제표가 별로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대환이 안 되고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부담이 돼서 좀 금액을 많이 낮춰서 시장에 내놓지 않았나 그런 물건들이 많이 소진된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금리가 높아지니까 우선 매수자분들이 약간 관망세에 이제 들어가시고 일부분들 상속 문제, 건강상의 이유,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급하게 파셔야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원래는 내놓으면 팔렸어야 되는데 이 금액에도 시장이 안 받아줘? 더 낮췄어요. 근데 이 금액에도 살 사람이 없어? 그게 내려가다 보니까 금매 물건들만 팔린 겁니다. 일단 어쨌든 저희가 2025년도에 대한 전망이니까 금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뭐 조정이 된다. 미국에선 예상했던 금리만큼 많이 안 내릴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금리를 몇 번 내리냐 기보다는 한 번은 조정을 한다, 두 번은 조정한다 이런 조정 국면에 있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이 올 수밖에 없다. 지금 금리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뭐 기준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시장금리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파격적으로 2%가 바로 내년에 보여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4분기 때 저희가 잔금할 때 그러니까 일반 임대법인, 신규 임대법인이 이제 잔금을 했을 경우에 재무제표가 없는 법인일 경우에도 3.5에서 3.8% 정도까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2.8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직 좀 먼 이야기일 것 같고 3% 중반, 3% 초반만 돼도 거래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금리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건물이 팔리는 시장은 아니에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이지. 근데 저희 두 부부만 해도 지금 잔금을 앞두고 있는 2024년도에 거래됐던 매물들이 2025년 1월, 2월, 3월 요 초반에 잔금을 앞두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저만 저희 개인적으로만 10건이 넘습니다. 근데 저희만 많겠습니까? 다른 중개법인이나 중개인분들도 많이 그때 잔금을 앞두고 계실 건데 그렇죠. 저희 매스컴에서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뭐 200%, 뭐 100%가 올랐다. 이게 연초에 뜰 겁니다. 잔금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이제 지금인 거죠. 지금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 뭐 4월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제 실거래 신고가가 이제 찍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베이스가 돼서 그게 기준점이 돼서 금액이 이제 떨어지진 않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매매가가. 그럼 무조건 관망하고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80% 이제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매수자분들이 움직이시고 아직도 매수자 우위 시장인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약간 한 번에 바뀔 거예요. 그 시기가 1분기가 지나고 2분기 때 그 버튼이 딱 스위치가 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잔금을 하는 이제 지금부터 1월부터 해서 뭐 4월, 5월까지 해서 잔금이 쭉 있는데 또 이제 이때 건물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의뢰했을 때 금리가 몇 프로인가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내가 이 금리가 나오니까 지금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거에 대한 이제 양이 쌓이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이 될지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이 될지는 그 금리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겠죠. 그리고 뭐 이제 세 번째, 건축 시장이 많이 회복이 조금 더디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나온 그런 매물들, 땅만 가치를 봤을 때 그런 매물들이 더 가격이 떨어져야 하고 신축행위가 아마 좀 힘든 거는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거는 금리와 또 상관이 없이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 예상은 예전에는 땅이 싸게 나왔네? 그럼 무조건 짓자 라고 해서 뭐 근생 건물로 짓고 업무시설 건물로 짓고 통임대 뭐 이런 걸로 막 지었어요. 공실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그런 땅들도 당연히 팔려서 지어질 거예요. 완전 정지하진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으면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입해서 신축은 할 겁니다. 대신 예전처럼 그냥 포트폴리오대로 근생 건물 짓고 업무시설 건물 지어가지고 통임세 맞추고 요렇게 지어지진 않지 않을까. 약간 수익을 어떤 임차인을 맞출 것인지를 정확히 좀 정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을 매입하고 짓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강남 건물을 보면 건물이 이제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근린생활시설 상권인지 사옥 상권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걸 적용할 수 있는 판단 요건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면 임차인의 포커스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B 쪽이라든가 사옥이 이게 안 나온다 수익이. 이제 주택으로 지을 수 있겠죠 충분히. 맞아요. 반대로 주택. 왜냐면 전세 사기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세 안 사시고 젊은 분들이 그냥 월세 사는 게 마음 편하다. 그게 더 안전하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월세 이제 돌리는 건물들에 대한 처음에는 너무 월세 비싸 이랬던 매물들이 금리도 안 그래도 높으니까. 근데 그거와 맞물려서 좀 더 깨끗하게 고급스럽게 지어져 있는 그런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주택 시장도 전세 시장보다는 월세 시장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투자를 해서 만약에 이런 주택에 대한 임차로 월세를 맞춘다고 한다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런 건물이 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건물인데 여기다가 아니야. 법인은 대출이 용이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사옥으로 지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또 공실이 계속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악습을 또 하는 거죠. 순환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으실 때는 그 지역에 맞는 그건 당연히 고민하셔야 되고 수요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쉽게 못 하셨던 이유가 일단 법인이기 때문에 주택 건물을 어떻게 매입을 하지 대출을 어떻게 받지 그리고 취득록세도 중과를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솔루션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영상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탑 시크릿인데 그거는 영상으로 하긴 좀 어려워요. 유료로. 동양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예전처럼 막 땅을 사고 짓고 그런 게 아니라 테마가 있는 건물들이 지어질 것이다. 그럼 뭐 사업 건물을 그럼 절대 지으면 안 돼? 이런 뜻이 또 아닙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법인 대표님들은 내가 임대료 내고 건물 쓰는 것보다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한 또 시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또 그랬을 때는 총으로 비어있는 내가 사고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런 건물들이 또 팔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좀 떨어지면 거래는 활발하게 좀 될 것이고 지금 테마로 지으신 분들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죠. 꼭 팔 겁니다. 올해 초에 이제 25년도에 대한 빌딩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항상 모든 영상에 대해서 1분기 때는 이랬습니다. 2분기 때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매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1년 이제 총 25년에 대한 저희의 전망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희가 1분기 동안 중계를 하면서 이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2분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을지 저희가 틈틈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말이 정말 저희 예상대로 잘 되어서 25년 6월쯤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게 맞았다 라고 하면서 그 영상 한 번 더 찍었으면 좋겠네요. 방울 아까 좀 흔들다 들어왔거든요. 저희 둘이서. 그놈의 방울 던져버려야지. 감사합니다.